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그간 공식 언급된 적이 없었던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에서는요, 매일 공유하던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 장관의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정동영 장관이 지금 처음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숱하게 국방부의 입장, 외교부의 입장까지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일부의 입장만 관철을 하다가 상당한 논란을 빚었었거든요. 이번에 여러 업보들이 쌓여서 미국의 여러 반감을 사는 장면이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것이 이번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 가시화가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시화된 결과가 실제로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지금 타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위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 북한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 공작원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교한 이 위성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안보를 같이 지켜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 미국 정보전의 가치였는데, 지금 정동영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실언 때문에 그런 정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에서 100쪽여 매일 공급되던 그런 정보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동영 장관이 뭐 억울하다라고, 유감스럽다, 오히려 동맹국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설명을 자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무위원으로서 증언을 한 거고, 공표를 한 거고,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 소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직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치를 원복하려면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겠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 오히려 나와서 유감 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인사권자인 이재명이 직접 응답을 하는 것밖에 더 이상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정동영 장관이 해명한 걸 좀 들어보자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설명을 한 것이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정보 유출로 몬다는 게 굉장히 그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한 미 대사관이 직접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정동영 장관이 상임위에서 우리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그리고 사전에 공개하는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라고 따져서 물어봤다는 건데, 그게 지금 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몰아가는 겁니까? 누가 몰아간다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뜨끔하니까 마치 무슨 몰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해명을 한 것도 굉장히 어설프게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에 보면은 이 구성시인가요? 구성시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네. 보고서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는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당국이 확인을 해준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보고서 올라온 건요, 연구원들이 연구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신뢰도가 나라에서 공유해 주지 않으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연구원들은 또 연구하는 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실수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에 있다는 거, 그거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9월에도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뭐가 있었느냐. 농축 우라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북한이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도 좀 극비 보안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덜썩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작년에 9월에 기자간담회인데 기자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기자는 뭐예요?
듣고 쓰는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90%의 농축 우라늄이 북한에 2,000kg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북한이 뜨악한 거예요. 아니 너네만 알고 있으라 우리가 알려준 건데 그걸 기자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2,000kg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어떻게 파악했느냐. 북한에서 역추적해가지고 그 루트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정보 제공되고 있는 루트를 오히려 막을 수 있게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또는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로 우리가 알리지가 않는 정보를 협의 없이 본인이 혼자 떠들면서 얘기하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열이 단단히 받은 거죠. 그러면서 미 대사관이 공식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죠? 최대 100장 되는 매일매일 100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정보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죠. 위성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정찰기 이게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수준이 미국과 넘사벽입니다. 미국이 훨씬 우수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정보가 비교가 불가할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북한 미사일 핵실험했어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서는 미국은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 박자 늦게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정동영 장관 입으로 만들었다. 입이 보살이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징계를 하지 않고 경질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은 영원히 미국이 주는 뭐 고급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받을 수가 있다. 미국은 정도면 못 믿으니까 안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경제 안 하고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두 분께서 모두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에 업보가 쌓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동영 장관 발언에 이어서 또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정부의 이 평화적 두 국가론 대북 유화 기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요. 좌파 정권 들어설 때마다 무슨 뭐 비핵화를 하겠다, 평화적인 공조를 하겠다, 뭐 햇볕 정책을 하겠다,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대남 도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좌파 정권들이었어요. 이를테면은 연평해전 김대중 정권 때 이루어졌죠. 그렇게 우리가 햇볕 정책한다고 공을 들였지만 결과로 돌아온 것은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 평화쇼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였죠. 그럴 정도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굴종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숱하게 언급을 했던 그런 표현인 것이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IRI 연설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인 것이잖아요. 역대 평화를 지켰던 것은 늘 힘에 의한 억지력이었지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란의 비핵화, 사실상 지금 비핵화가 됐죠. 무력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폭력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실탄인지 도발용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북한이 오판을 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수한 자원을 동원해서 미국으로부터 10조가 넘는 전략 자산을 우리가 지원받는 형태로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비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을 영위를 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실패한 과거 좌파 정권의 방식을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했던 것이 대북 확성기 중단시켰죠. 네. 대북 단체들로부터. 그리고 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 중단시켰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 다 철거했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살 수도 없이 많은 자칭 유화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8.15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결과들이 돌아오고 있죠. 오히려 도발 횟수는 늘어나고 있고 NSC마저 제대로 열지 않고 있고 사실상 방임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북한 인권은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동조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홀로코스터의 아픔까지 끄집어내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보면 국제사회가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어떤 팀 컬러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레드팀으로 보는 거 레드팀, 공산국가들 레드팀이요. 그러니까 북중러,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퍼주게 되고 미국과의 관계, 동맹국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게 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잃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판판이 깨져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정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은 동맹국 간의 신뢰 관계에서 정보 공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국이 나선 건데 이번 사태로 한미 간의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수장을 바꾸는 게 그게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이게 DJ 때부터도 유지가 됐었고 노무현 때도 유지가 됐고 뭐 보수 정부 때도 유지가 됐었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도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안 터졌냐면 그때는 수장 통일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갑자기 논의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대북관, 그러니까 두 나라의 존재를 아예 그냥 인정하지 않았나 한다든가 또는 이제 유화책을 펴가지고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자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그 자리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디 바꿔야 되죠? 이종석 국정원 원장도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 지금 국정원 원장이 지금 관련된 대북 정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정치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원래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개입하고 있죠? 리호남이 거기 없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탄핵됐어요. 박영철 회장이 리호남 만났다. 호텔에서 후문에서 봤다. 뭐 입었고 바지가 뭐고 안경이 뭐고 모자가 뭐고 등등. 그런 거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의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는 거 중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물러나야 되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어디랑 갈등이 있죠? 외교부랑 갈등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하냐?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하죠? 말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영 장관은. 그러니까 과거 DJ 때 했던 햇볕 정책 그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북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 돌아온 게 뭐죠? 북한 핵실험 성공밖에 없었어요. 대북 정책을 안 했어야 된 거죠. 대북 지원을 하면서 그때 보내줬던 그 많은 돈들이 핵개발 과학자들 또는 우라늄 사오는데 실제로 파키스탄인가 거기서 우라늄을 쌓는 비용으로 쓰였다는 그런 미국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 무기 개발에 쓰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 쓴맛을 보고도 아직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대북 정책 유화책을 쓰고 지원하자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안보는 안정에도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약점을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못하는 거죠. 어떤 약점이죠?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 그때 누구야 이재명한테 경기도지사한테 돈 받은 거 맞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는 김정일이 사과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날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의 대통령이 북한의 약점이 잡혔으니까 제대로 된 대북 정책 한미 동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들한테는 방구석 여포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통일부 장관은 유감 표명을 하고 미국의 유감 표명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민족의 트라우마까지 끄집어내서 공격을 했으면서 뭐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다 아님 말고를 시전하면서 오히려 그 유감 표명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이런 황당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이 인권 탄압의 실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지지하고 있는 이란, 북한 등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오히려 우리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단상, 그러면서 김여정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우리 동맹국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역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이런 표리부동한 단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정부가 위태롭고 이 팀 컬러를 계속 견제한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형국으로 갈 수가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방미 성과를 보고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은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가 뭐냐, 입장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할 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김민세 총리가 가지고 할 라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엄청 크게 떠들었었어요. 네.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야, 그렇죠. 너네 우리 이란 전쟁하고 있는데 너희 속도시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게 입장 물어봤다.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비판하느냐? 그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 대표 보수 정당이죠.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코리아 파트너에 대한 체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장동혁 대표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게 아니겠는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가 야당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 재반 상황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 국무부가 야당 대표에게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귀국을 늦춰달라고까지 요청을 해서 초청을 한 다음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아니 질문 자체에 부정형이 담겨 있잖아요. 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부가 카운터 파트이긴 하지만 카운터 파트로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부여잡고 지금 너네 대통령, 너네 나라 정부 왜 그래? 라고 지금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동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우리 우방국에게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첫 방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정도 이야기로 가름됐습니다만 저는 종합적으로는 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재명 정권을 믿을 수 없고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야당 중심의 질서에 조금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동맹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또 안보 공백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좀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설명과 또 그에 걸맞는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